자, 오늘 그 조건부 확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건부 확률. 예. 조건부 확률은 개념이 중요하죠. 예. 여러분이 반드시 숙지해야 될 개념들이 몇 가지 있죠. 일단 조건부 확률의 정의가 뭔지. 예. 그리고 조건부 확률 자체가 그 시점 차이가 있는 역방향으로 나올 때 좀 어려워요. 근데 이거 패턴으로 여러분이 연습하면 되는 스타일이 되고요. 뒤에 가서 독립과 종속의 판단, 독립과 종속을 여러분 이해하는 게 좀 어렵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독립시행의 확률도 만만치 않죠. 독립시행의 확률이 좀 어렵지. 그래서 이 단원이 제일 어려울 수 있겠다.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조건부 확률의 정의야. 여러분한테 짝대기를 이렇게 넣어서 PA 바 B를 구하여라. 그럼 얘가 무슨 뜻인지를 일단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얘를 표본 공간으로 볼 때의 확률을 구하라는 뜻이지. 보통 문제에서 표본 공간에 S라고 주어지잖아. 그치? 주사위를 한 번 던지면 표본 공간의 원소는 6개다. 그치? 1, 2, 3, 4, 5, 6. 2개 던지면 36개지. 6 곱하기 6 해서. 근데 조건부 확률은 이 표본 공간을 일부 사건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 확률을 구하라는 건 표본 공간을 예로 볼 때 확률을 구하라는 뜻이 되겠다. 그림으로 살짝 그려보면 얘는요. 사건 A가 있고 사건 B가 있으면 이 확률은 표본 공간을 예로 보고 구하라는 뜻이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이거일 때 A가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그래서 얘는 그 뜻이 이것분의 이거야. 그러면 확률의 정의에 의해서 표본 공간을 이거로 보니까 NB분의 요거 NA 교 B를 구해주시면 정의대로 구해주는 겁니다. 얘가. 자, 그런데 얘를 우리가 수식으로 구할 때는요, NS로 나눠서 PB분의 PA 교 B로 구하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이 확률을 구하라 할 때 이렇게 구할 수 있으면 이렇게 구해야지 정의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겠네요. 조건부 확률이 이런 뜻이야. B를 표본 공간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이 확률을 구할 때는. 그렇게 받아들여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조건부 확률 문제를 유형 3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71번. 371번은요. PA는 0.5, PB는 0.4, P A여교 B여는 0.2. 구하라는 건 P, B가 A. 얘는 이렇게 확률이 주어져 있으니까 요 식을 쓰기보다는요, 요 식으로 구하도록 해야 되겠지, 일단. 그래서 얘는 요게 분모르가 전체를 A로 볼 때 A교 B가 나올 확률. 이걸 구해주면 되겠네. 근데 지금 얘가 어디야? 이 바깥쪽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 얘는 A 합 B의 여사건이 0.2라는 소리니까 합사건의 확률은 0.8이 되겠다. 그치? 얘네들이 더하면 0.9고요. 얘랑 얘를 더한 것과 얘네들이 더한 건 항상 같다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얘가 0.9니까 0.8, 얘는 0.1. 그래서 필요한 건 얘하고 얘. PA는 0.5, PA 곱비는 0.2. 5분의 1인데 문제에서 이렇게 소수로 표현을 했으니까요. 답도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주는 게 좋겠지. 0.2라고 그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37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375.
조건부 확률이 주어져도요. 여러분한테 덧셈 정리는 늘 쓰이죠. A 합 B랑 PA 곱 B를 더하면 얘는 PA 더하기 PB. 조건부 확률을 구할 때도 이 덧셈 정리는 늘 이용이 되는 거지. 수식이 주어지고 구하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자, 문제에서 조건이 PA가 B는 2분의 1이야. B가 A는 3분의 1이야. PA합 B가 5분의 4일 때 PA 곱 B를 구하래. 그러면 얘를 구하는 건데 얘가 주어졌어. 5분의 4라고. 그러면 얘를 더해서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식이 PB분의 PA 곱 B가 2분의 1이라는 소리니까 PB가 2배 PA 곱 B라고 풀어줄 수 있겠지? PB가 2배 PA 곱 B가 된다라고 쓸 수 있겠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PA분의 P A 곱 B인데 그게 3분의 1이라는 소리야. PA는 PA 곱 B의 3배 3배의 PA 곱 B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거지, 그죠? 네, 그래서 PA 곱 B가 5개인데 이거 하나 오면 4개가 5분의 4니까 얘는 5분의 1이다. 이렇게 PA 곱 B를 다 바꿔서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예, 수식으로. 예. 자, 그 다음에 376번은요. 조건부 확률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주는 문제. 자,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라고 하자. A 곱하기 B가 짝수일 때 A 더하기 B가 짝수일 확률을 구하래요. 요 사건을 A, 요 사건을 B라 그러면 B를 구하라는 거야. 그런데 조건이 A일 때 B를 구하라는 뜻이 되겠지? 주사위를 던져서 첫 번째 수, 두 번째 수 짝수일 수 있고 짝수일 수 있고 짝수, 홀수, 홀수, 짝수, 홀수, 홀수일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요. 둘이 곱해서 짝수가 되는 사건 A는 요거 세 가지가 사건 A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다음에 사건 B는 더한 개 짝수가 되는 사건이니까 요거 두 개가 사건 B가 되겠다. 사건 B는 얘하고 얘가 사건 B가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얘를 구하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구한다고? NA분의 N A교 B로 구해주면 되잖아. 그치? 그럼 A교 B는 몇 가지? A는 몇 가지예요? 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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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수, 홀수, 짝수 다 되니까 전체 36가지 중에 홀수, 홀수 나오면 9가지를 빼서 27가지가 되겠다. 그치? 그런데 A하고 B의 교집합은 얘잖아. 요게 사건 A고 요게 사건 B니까 교집합은 얘가 돼서요. 둘 다 짝수가 나오는 사건 3 곱하기 3. 예. 9가지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 예, 보통 해설해 보면은요. 이걸로 풀어놔요. 근데 난 되도록 여러분이 이걸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이걸로 풀기를 바래. 조건부 확률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이렇게 풀 수 있는 거고요.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해설은요. 대학원생들이 해설지를 만들어요. 알바로. 대학교 3, 4학년 명문대 재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이 뭐 RPM에 의뢰를 한다고 이렇게 해설지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과정의 어떤 해설하고 좀 다른 경우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확률 쪽에서 그런 경우가 많네요. 이렇게 풀어내지 않은 거 이렇게 예, 해설지 보면 이렇게 안 돼 있고요. 확률로 풀어놨어요. 아무튼 3분의 1이 답이 되겠다. 자, 뒤로 넘겨서 다음 페이지에
38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80번. 자, 여러분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거기 보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어느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제2외국어 선택 과목을 조사하여 만든 표이다. 학생들 중에서 인물을 뽑은 한 명이 일본어를 선택한 학생일 때 여학생일 확률을 구하래요. 일본어를 선택한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을 구해요. 그럼 여러분은 일본어를 선택한 학생에 대해서 여자이면서 일본어를 선택한 학생의 비율을 구해주면 되는 거지. 야, 여기가 일본어라는 건 표본 공간을 일본어로 보겠다는 뜻이라고 조건부 확률은. 표본 공간. 여기 표본 공간이 된다는 뜻이야, 이게. 그래서 얘를 전체로 보고 얘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해주면 되니까. 거기 표에서 일본을 선택한 학생이 몇 명이야? 135명이지. 여자이면서 일본어를 선택한 학생은 75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약분해서 대답해주면 답이 되겠다. 조건부 확률의 정의대로 구한 거죠. 38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표를 안 주고요. 문장으로 줬어요. 여학생이 200명, 남학생이 300명이 있다. 자, 여학생이 200명, 남학생이 300명이 있는데 A 영화를 관람한 학생 270명 중에 여학생이 125명이었대. 그럼 남학생은 145명이었대. B 영화를 관람한 학생 중에 여학생이 110명이었다. 그럼 남학생은 몇 명이야? B 영화가 290명 갔는데 여학생이 110명이니까 남학생은 180명이 되겠지. 그런데 이거 두 개 더하면 이게 안 맞잖아. 지금 A 영화와 B 영화를 본 학생의 합집합이 200명인데 이게 안 맞잖아. 왜 안 맞아? 두 개 다 본 애가 있으니까. 그러면 두 개 다 본 학생이면 이거 두 개 더한 게 이거 두 개 더한 거하고 같으니까 35명. 얘도 마찬가지로 남학생 중에 둘 다 본 애는요 300명이니까 얘네 둘이 합하면 325. 얘는 25명이 되는 거지. 그래서 두 영화를 다 본 학생은 60명이 되겠다.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어요?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두 영화 A, B를 모두 관람한 학생이었을 때 전체를 예로 봤을 때 남학생의 확률을 구하라. 60분의 25. 표만 잘 만들어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지. 그래서 얘는요 5로 약분해서 12분의 5가 확률이 되겠습니다. 알았죠? 얘는 일단 이 개념을 푸는 거 아니고 이거. 요거를 정확하게 조건 확률을 이해하느냐 라고 풀어주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요. 여기 유형 3번까지 후딱 풀어주시도록 하세요. 시간 한 20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푸는 문제 중에 약간 어려웠던 문제 두 개 풀고 다음 유형 좀 나가도록 할게요. 378번. 1등 당첨 제비가 하나, 2등이 5개, 총 10개의 제비가 있대요. 그러면 제비가 1등이 하나 있고 당첨 제비가 5개가 있고 그럼 꽝이 몇 개야? 4개가 있는 거지, 그세요? 근데 구하라는 게, 자, 2개를 동시에 뽑았더니 당첨 제비가 나왔대. 그럼 당첨 제비가 나왔다는 거, 여기서 2개를 뽑아도 되고, 이쪽에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 나와도 당첨 제비를 뽑은 겁니다. 그랬을 때, 1등 당첨 제비가 포함됐을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얘는 N, A가 B라고 표현을 하면 B는
당첨 대비가 존재한다. 두 개 중 당첨 대비 있다야. A는 1등 잽이 있다가 되겠지. 그러면 P, A가 B는 NB분의 NA 교육인데 NB는요 여기서 두 개를 뽑아도 되고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를 뽑아도 되니까 10개 중에 두 개를 뽑는 거에서 여기서만 두 개 나오는 걸 제외하면 당첨 대비는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는 거다. 근데 1등 당첨 대비가 존재하는 경우는요. 이거 하나 뽑고 이쪽에서 하나 뽑으면 무조건 1등 당첨 대비가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1등 당첨 대비 하나를 뽑고 그리고 나머지 9개 중에서 하나를 뽑으면 이게 꽝이든 2등이든 1등 당첨 대비가 존재하는 경우가 되겠네. 이렇게 구하니까 얘는 45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9가 돼서 39분의 9 13분의 3이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네요. 문장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어적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두 개를 뽑았는데 당첨 대비가 있었어. 그럼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1등 당첨 대비가 있을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그때. 예. 이렇게 구해줘야 정확하게 구하는 게 되겠네요. 자, 379번도 좀 어렵죠. 379번. 네. 저기 44가 아니라는 거 같은데. 네. 아, 이게 6이구나. 그래야 39야. 사시가 6이니까. 말만 그렇게 하고 6으로 계산했어. 오케이? 사시는 6이 맞지? 그죠? 네. 머릿속으로 6이라고 계산을 하고 여기다 4라고 생각하시네. 이런 걸 치매 초기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언제쯤 치매가 올지 모르겠다. 말하고 이게 다르게 나오는 거야. 아니 한참 남았어. 이런 건 20년 있다 발현되기도 해요. 근데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이런 현상들이 빨리 발현이 된답니다. 예, 수학 선생님들은 머리를 많이 써요. 예. 자, 언행 불일치가 많죠. 그래서 자, 379번. 이것도 좀 어렵죠. 상황이. 하얀 공이 2개, 검은 공이 3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주머니에 하얀 공이 2개, 검은 공이 3개가 들어있는데요. 자, 지하가 2개를 먼저 꺼내. 지하 2개 꺼내.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공 중에서 진호가 또 2개를 꺼내죠. 문제 만든 걸 아들내미, 딸내미가 아닌가 싶네. 자, 지하가 꺼낸 검은 공의 수의 개수가 진호가 꺼낸 검은 공의 개수보다 많대요. 그러면 얘가 2개 꺼내고 얘가 하나 꺼내거나 얘가 2개 꺼내고 얘가 1개 꺼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검은 공을 그러면 얘가 검은 공 2개, 얘가 검은 공 하나. 얘가 검은 공 하나, 얘는 검은 공이 없어. 아니 검은 공 2개, 얘는 검은 공이 없어. 또는 얘가 검은 공이 하나, 얘가 검은 공이 없어. 이런 경우들 3가지가 지하가 뽑은 검은 공이 진호가 뽑은 검은 공보다 많은 경우가 되겠지. 그죠? 그런데 이 경우는 발생할 수가 없죠. 흰 공이 2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A라고 하면 자, 사건 B가 뭐야? 사건 B가 진호가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이 되는 사건. 진호가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이 되는 사건이니까요. 이 사건이 A고 B가 되는 거지. 여러분한테 구하라는 건 P, B가 A니까 A는 NA분의 NA 교 B를 구하면 된다고요.
NA는 어떻게 되는 거야? 5개 중에 지하가 검몽을 2개 꺼내는 사건 아니니? 그지? 그러면 진호는 아무렇게나 꺼내도 되는 거지? 야, 검몽 2개 뽑고 나서 진호는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돼도 된다고.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요, 진호는 5거, 검몽 3개 중에 2개를 꺼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하는 검몽 3개 중에 2개를 꺼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진호는요, 아무렇게나 꺼내면 돼. 남은 3개 중에 아무거나 2개를 꺼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 경우는 A 경우는 지하가 검공 3개 중에 2개를 꺼내고요. 요렇게 남은 데서 진호는요, 흰 공을 2개 뽑아야 되는 거지. 그치? 예,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9분의 3. 3분의 1이 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조건부 확률 문제가 상황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를 글로 읽고 이 상황을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죠. 이게 쉽지가 않아. 예. 이렇게 해보세요. 선생님 조금 있다가 다음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걸 배우죠. 2번째. 확률의 곱셈 정리. 자, 얘는 곱사건의 확률 구하기죠. 사건 A도 일어나고 사건 B도 일어날 확률을 구하여라. 예, 그게 곱셈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사건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날 확률은 A가 나올 확률 곱하기 B가 나올 확률 하면 되잖아. 그렇죠? 크잖아. 근데 얘는 이렇게 얘기하지. A, B가 독립일 때. A, B가 독립이 아닐 때는요, 위에서 배운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기해야 돼요. 독립이 아닐 때를 종속이라고 하는데 왜 이걸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주머니 안에 하얀 공이 2개가 있고 검은 공이 3개가 있어. A가 먼저 뽑고 그 다음에 B가 뽑는데 하얀 공을 뽑으면 서울대를 입학합니다. 서울대 가기 참 쉽죠? 예? 자, A가 하얀 공을 뽑는 사건을 A, 서울대 갑니다. B가 하얀 공을 뽑는 사건을 B라 그러면 A도 서울대 가고 B도 서울대 갈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얘를 PA 곱하기 PB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의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다 구해요. A가 하얀 공 뽑으라는 게 5분의 2잖아. 그죠? 그럼 B가 하얀 공을 뽑으라는 게 4분의 1이겠지. A가 하얀 공 하나 뽑았으니까. 그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된다고요. 왜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냐면 P, B바 A하고 P, B바 A의 여사건이 다를 때는 얘를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다를 때는 이걸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겠네요. 자, 너 뭐하러 오냐고 문자 보내니? 준호한테? 근데 왜 전화했대요? 자, 얘네들이 왜 다르냐면 지금 얘는 A가 하얀 공을 뽑은 상태에서 B가 하얀 공을 뽑은 거니까 얘가 지금 A가 하얀 공을 뽑으면 이 주머니 안이 이렇게 되고요.
A가 먼저 뽑았는데 검은 공을 뽑으면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흰 공을 뽑을 확률을 이렇게 표기하고요. 이 상황에서 흰 공을 뽑을 확률을 이렇게 표기한다고. A가 뽑았다면 흰 공이 하나밖에 안 남아났으니까 B가 흰 공을 뽑을 확률이 이렇게 되고, A가 검은 공을 뽑았다면 주머니 안이 이렇게 되니까 흰 공을 뽑을 확률이 이렇게 돼서 얘네들이 다를 경우는요, 우리가 얘를 이렇게 표기하지 못하도록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 둘이 다르니까. 이거 둘이 다를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선생님 독립일 때는 그렇게 해도 된다며요. 독립의 의미는요, 앞에 사건이 뒤에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야. 그러려면 A가 공을 뽑아보고 돌을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보고 집어넣으면 늘 하얀 공을 뽑을 확률은 5분의 2가 되겠지. 문제의 상황이 이 상황에서 A가 뽑고 B가 뽑는데, A가 공을 본 다음에 도로 집어넣는다면 이게 B가 흰 공을 뽑는데 A가 뭘 뽑는지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A가 흰 공을 뽑고 B도 흰 공을 뽑으라면 그냥 P 곱하기 PB라고 표기해도 돼. 얘는 B가 A하고 B가 A의 여사건이 똑같다고요. A가 보고 도를 집어니까 이게 늘 5분의 2로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표기하자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독립일 때. 그런데 이렇게 얘네들이 다른 상황에서 얘를 이렇게 표기해서는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못 알아듣거나 절차상으로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A가 뽑고 B가 뽑으면 여기를 이렇게 표기해서 이렇게 구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둘 다 서울대 갈 확률 구해봐. 그럼 5분의 2, 4분의 1 다 구할 거 아니야. 웬만하면 중2도 구하겠다. 그치? 중2 때 확률 배우잖아. 근데 이걸 표기를 이렇게 하자라는 뜻이야. 왜 이렇게? 얘네들이 다르니까. 그럼 얘는 왜 이렇게 해도 돼? 얘네들이 같으니까. 이 상황에서 같으니까 그냥 P, B라고 표기하면 되고, 이 상황에서는 얘네들이 다르니까요, 이렇게 표기하기로 약속을 해요. 알았지? 예.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조건부 확률 구하기가 나와요. 앞에서는 조건부 확률 구하라고 할 때 시점 차이가 없는 조건부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시행이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야. 남자 있고 여자 있고 A 영화 보고 B 영화 보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주머니에서 공을 뽑으면요, 시점 차이가 발생을 하지. 먼저 뽑는 애, 나중 뽑는 애. 시점 차이가 없는 조건부 확률은요, 그냥 표를 이용해서 정의대로 구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구하거나 이렇게 구하거나. 그런데 시점 차이가 있는데 또 역방향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어떤 걸 구하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공을 보고 B가 서울대를 갔어. A도 서울대를 갔을 확률은 뭐니? 이렇게 물어본다. 나중에 한 시행의 결과를 조건으로 주고요. 앞에 시행에서 결과가 뭐가 나왔을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시점 차이가 있는 두 개의 시행에서 뒤에 시행의 결과가 정해졌을 때 앞에 시행이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이걸 역방향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를게요. 선생님 혼자 그렇게 부릅니다. 예. 자, 요런 역방향 조건부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요, 여러분, 나중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요, 잘 구해주면 답이 나와요.
나중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잘 구해주면 된다. 역방향 조건부 확률을 구하라 그럴 때 나중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잘 구해주면 돼요. 그런데 얘가 나중 사건이라고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사건이 A가 일어나거나 B가 일어나. 그래서 얘를 A의 여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시행이 주어져. 그럼 사건 A가 일어나거나 여사건이 일어나는 거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겠지. 그리고 나중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요. 이거하고 이거를 더해요. 나중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불러요. 나중 사건이 일어날 확률 P는 A가 일어나고 일어나는 거, A의 여사건이 일어나고 일어나는 거, 얘를 B라고 표기할 때도 있답니다. A가 일어나고 일어나는 부분하고요, B가 일어나고 일어나는 부분을 더해야 나중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라고. 자, 좀 전의 경우에 B가 서울대에 갈 확률이 어떻게 되게? 야, 주머니 안에 공이 이렇게 있잖아. A가 뽑고 공을 가져가. 그 다음에 B가 뽑는 거예요. A가 당첨대를 가져갔는지 서울대를 가져갔는지 안 서울대를 가져갔는지 몰라. 근데 B가 서울대 갈 확률이 어떻게 되게? 그거를 나중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얘는요. A가 서울대 가고 가는 경우와 A는 서울대 못 가고 가는 경우 두 가지 경우를 더해야 된다고. 그래서 B가 서울대 갈 확률은요. A도 가고 가는 경우 더하고 A는 못 가고 가는 경우를 더해줘야 B가 서울대 갈 확률이 나와. 그러면 야 이렇게 되려면 얘는 A가 서울대 가는 흰공을 뽑아. 그리고 B도 뽑아. 또는 A는 못 뽑아. 그래도 B는 뽑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더해야 되는데 걔를 표기를 이렇게 해준다고요. 물론 여러분이 이런 표기가 없어도 확률을 구할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이렇게 표현을 해보세요. 자, A가 서울대 갈 확률 5분의 2잖아.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다고? 주머니 안에 공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그때 B가 서울대 갈 확률은 4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런데 A가 서울대를 못 가. 그 말은 검공을 뽑았다는 소리야. 그죠? 그렇게 될 확률은 5분의 3이 되고요. 그때 A가 검공을 뽑았을 때 B가 흰공을 뽑을 확률은 4분의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20분의 2 더하기 20분의 6 해서 20분의 8 5분의 2가 된답니다. 자, 결론은요. A가 서울대 갈 확률하고 B가 서울대 갈 확률은 누가 먼저 하든지 상관없이 똑같이 나와요. 구해보면. 근데 이걸 구하는 이 과정이 중요하다. 두 번째 뽑는 B가 나중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이런 부분이야. 그래서 얘하고 얘를 더해야 돼. 이걸 정확하게 구하면은요. 역방향 조건부 확률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남은 두 개 유형이 이거예요. 선생님이 4문제 정도 풀어주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선생님하고 똑같은 표기를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이쪽이 확통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예요. 나중 사건 일어날 확률, 역방향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거. 개념편으로는 제일 어렵죠. 근데 정확하게 훈련을 해놓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얘가. 자, 선생님이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개 풀고 마무리할 테니까 여러분 거기까지 다 풀고 가주시면 좋겠네. 자, 385번 볼게요. 385번. 자, 2개의 불량품을 포함하여 12개의 제품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한 개씩 2번 꺼낼 때 2번 모두 불량품이 아닌 제품을 꺼낼 확률을 구하래요. 불량품이 2개,
번째 꺼내고 두 번째 꺼내는데 첫 번째 양품, 두 번째 양품 뽑는 사건을 각각 A와 E 이렇게 시점 차이가 있을 때 나중 사건을 E라고 표현하는 게 좋아. 근데 뭘 구하라 그랬니? 두 번 모두 양품을 뽑는 P A 곱 E를 구하라 그런 거야. 그죠? 첫 번째 A 양품 뽑고 두 번째도 양품 뽑는 걸 우리가 이렇게 표기를 한다고. 첫 번째 양품을 뽑으라는 줄은 12분의 10이고요. 양품이 하나 없어. 그러면 두 번째 양품을 뽑으라는 줄은 11분의 9가 되겠지. 이렇게 구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22분의 15가) 예. 그 확률이 되겠다. 22분의 15가 예. 자 388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388번. 자 388번 보면 하얀 공이 N개, 파란 공이 3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하얀 공이 N개가 있고요. 파란 공이 3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가구리 차례로 공을 임의로 하나씩 꺼낼 때 유형이 3개가 나오는구나. 헐. 그지? 더워. 긴팔을 아직 입을 기세가 안 된다. 자, 주머니에서 가구리 차례대로 뽑는 거예요. 갑이 뽑고 을이 뽑는 거야. 그런데 갑이 흰 공 꺼내고 을이 파란 공을 꺼낼 확률을 구하래. 갑은 흰 공, 을은 파란 공을 꺼낼 확률을 구하래. 그럼 우리는 요 사건을 A라 그러고 요 사건을 B라 그러면 P. A 곱 B는 PA 곱하기 P. B라고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된다고. 다르니까. 앞에 뭘 뽑았는지에 따라서 뒤에 게 달라지니까. 그럼 PA는 전부 N 플러스 3개가 있는데 하얀 공을 뽑으라면 N이 되겠지. 그죠? 그리고 그러고 나면 얘가 하얀 공이 하나 줄어들었을 거야. 그리고 전체는 N 플러스 2개가 남았는데 두 번째 을은 파란 공을 꺼내야 돼. 파란 공은 N 플러스 2개 중에 3개가 남았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게 얼마예요? 얘가 4분의 1일 때 N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였다. 그러면 얘하고 얘를 곱하면 12N. 얘하고 얘를 곱하면 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1. N제곱 마이너스 7N 플러스 6은 0이니까 N-1 곱하기 N-6은 0이라 N은 1이거나 6이 답이 되겠네요. 예. 자, 이게 곱셈 정리로 풀어주는 문제였고요. 자, 다음 유형은 나중 사건 구하기 389번. 자, 389번은요. 어떤 축구팀은 비가 내릴 때 이길 확률이 0.7이고 비가 안 내리면 이길 확률이 0.5다. 비가 올 확률이 0.2라면 내일 경기에서 이길 확률은 뭐냐? 얘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올 때도 이길 수 있고 안 올 때도 이길 수 있잖아. 그지요? 그지 규민아? 마스크 쓰는 게 이렇게 부담스러워? 전에 막 나 마스크 벗었다고 막 혼내고 그랬는데 규민이가. 제가요? 그거 저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옛날에 막 선생님 마스크 막 그랬는데 아니었나? 그거 저 도연이었어? 네, 저는 사람들이 마스크 안 쓰는 거 보고 뭐라 하는 기억. 그런 적 없어요? 그렇군요. 자, 너는 애매하게 이렇게 시간을 지키는데 문자를 주던지 수업하면서 니네 언제 올 때 시간까지 재감소해야 되는데 무책임한 시키들 같은 거. 자, 경기에요. 비가 오고 이길 수도 있고 비가 안 오고 이길 수도 있다고.
그래서 나중 사건 2가 나올 확률을요. 비 오고 이긴다 더하기 비가 안 오고 이긴다 라고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비 올 확률 그때 이길 확률 비 안 올 확률 곱하기 그때 이길 확률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거기 보니까 내일 비 올 확률이 얼마래? 0.2. 이 팀은 비 올 때 이길 확률이 얼마야? 10분의 7. 수중전에 강한 팀이네요. 야, 비가 올 확률이 10분의 1이야. 안 올 확률은 10분의 8인데 그때 비가 안 오면 얘는 이길 확률이 10분의 5네요. 그래서 얘는 100분의 14 더하기 100분의 40 100분의 54 0.54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야, 이 팀이 다음날 이겼어. 비가 왔을 확률이 얼마인지 구하라. 이게 역방향 조건부 확률이에요. 야, 두 가지 시행이 연달아 일어나는 거잖아. 비 오고 나서 게임을 하잖아. 비가 오거나 안 오면서 게임을 하는데 이기는 사건은요, 비가 오거나 안 온 다음에 나오는 시행에서 사건의 결과잖아. 그치? 그랬을 때 역방향 조건부 확률. 야, 이겼다면 뭐 그걸 구하라 그러면요. 이걸 잘 구하면 된다고요. 자, 지금 여기서 A는 비 온다요. A의 여사건은 비가 안 온다요. 사건 2는 이긴다요. 그런데 선생님 좀 전에 뭐라고 물어봤어? 이겼다면 비가 왔었을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그럼 얘는요. 얘를 밑에다 넣고요. 얘네들의 표집합이니까 이것분에 요걸 구해주면 되는 거야. 이것분에 요거가 답이 된다고요. 이것분에 이거. 그래서 얘는 54분의 14가 되는 거야. 지금 이 문제 안 물어봤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역방향 조건부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나중 사건이 일어날 확률만 잘 구하면 된다고 이렇게. 그럼 이 안에 답이 있어 이렇게. 역방향 조건부 확률은요. 자, 이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일단 몇 번이냐? 392번. 392번을 보면 A 주머니에는 하얀 바둑돌이 2개, 검은 바둑돌이 5개. B 주머니에는 하얀 바둑돌이 3개, 검은 바둑돌이 4개가 있어요. 둘 중에 한 주머니를 임의로 택하여 2개를 꺼낼 때 서로 다른 색일 확률을 구하래. 이거를 이렇게 표기합니다. 사건 A는 A를 선택한다. 사건 B는 B를 선택한다. 사건 2는 하얀 거 하나, 검은 거 한 개가 나온다. 근데 여러분한테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하라 그랬잖아. 그죠? 야, 이렇게 되는 경우는요. A를 선택하거나 B를 선택하거나 둘 다 사건이가 나올 수 있다고. 얘가 나올 확률은 A를 선택하고 나올 확률, B를 선택하고 나올 확률. 근데 얘를 계산할 때 A를 선택할 확률, 그때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올 확률. B를 선택할 확률, 그때 하얀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나올 확률. 근데 문제에서 중간에요. A, B를 임의로 선택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A를 선택할 확률도 2분의 1이고 B를 선택할 확률도 2분의 1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그때 A에서 얘 하나 나오는 경우의 수는요. 7C2분의 얼마니? 2C1, 5C1. 자, B를 선택했다면 그때 하나씩 나올 확률은 7C2분의 3C1, 4C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42분의 10하고요. 42분의 12가 나오니까 42분의 22가 답이 되는 거야.
약분하면 21분의 11이 답이 되겠지. 근데 얘들도 이걸 하려고. 야, 둘 중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고 공을 2개 뽑았더니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왔다. A를 선택해서 쓸 확률을 구하라. 이게 역방향 조건 확률이라고요. 야, 이걸 구하라고 문제가 나오는 걸 역방향 조건 확률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자, 그럼 얘는 P2분의 PA곱이라고 이것분의 이거를 구하면 돼. 이것분의 이거가 답이 된다고. 22분의 10이 답이 되는 거야. 나중 사건을 정확하게 구하면 역방향 조건 확률은요, 여기에 답이 있다고요. 예, 일단 선생님이 풀어드린 문제 딱 풀어보고요. 예, 선생님이 약 7분 후에 두 문제 선택하고 풀어드리고 끝내도록 할게. 그럼 여러분은 여기까지 다 풀면 가시고, 그렇지 않으면 9시 반에 가시고. 자, 마지막 유형은요, 유형 6번. 예. 시점 차이가 있는 역방향 조건 확률입니다. 두 개의 시행에서의 결과물에 대해서 뒤에 시행에서의 결과가 정해질 때 앞에 시행에서의 결과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예. 자, 어느 학급은 전체 학생의 60%가 안경을 쓰는데 시력 검사 결과 안경 쓴 학생의 24분의 1과 쓰지 않은 학생의 10분의 1이 재검사 요청을 받았답니다. 예. 그래서 사건 A를 안경을 썼다. 그러면 A의 여사건은 안경을 안 썼다. 그리고 사건 2를 재검사 요청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치? 여러분한테 구하라는 건요, 재검사 요청을 받은 학생이 안경 쓴 학생의 확률을 구하라. 역방향 조건만 확률이라고요. 그럼 얘는 안경 쓴에도 안 쓴에도 재검사 요청을 받잖아. 그죠? 낮은 사건 2가 나오는 확률을 구해보면, 낮은 사건은 A곱 B 더하기 PA 여곱 B. 이거 더하기 이거잖아. 얘는 PA 곱하기 P2바 A. P A의 여사건 곱하기 P2바 A의 여사건. 야, 안경 쓴 학생이 몇 퍼센트라고 그랬지? 60%라고 돼 있죠? 10분의 1. 안 쓴 학생은 10분의 4. 안경 쓴 학생의 10분의 1이 24분의 1이 재검사 요청. 얘는 10분의 1이 재검사 요청. 얘는요, 요거 약분하면 A가 4가 되니까 40분의 1 더하기 25분의 1. 200으로 통분하면 200분의 5 더하기 200분의 8이 되지. 그래서 200분의 13이 되는데요. 이 확률을 어떻게 구하는 거야? P2분의 PA곱 2라고. 이것분의 이거가 답이 된다고요. 13분의 5가 답이 되는 거야. 13분의 5가. 역방향 조건 확률이 이렇게 낮은 사건이 나올 확률만 잘 구하면 여기에 그냥 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어. 예. 요 유형의 3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398번. 자, 398번. 정환이가 두 개의 동전을 던져서 나온 뒷면의 개수만큼 혜지가 동전을 던진대요. 자, 정환이가 혜지가 동전을 던지는데, 자, 정환이가 두 개의 동전을 던지면요, 뒷면이 2개 나오거나 1개 나오거나 0개 나올 거야. 그때 혜지가 나온 뒷면의 개수가 하나가 된대. 그럼 얘가 뒷면이 하나인 경우는요, 이 경우는 발생하지 않겠지. 요 사건을 A, 요 사건을 B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요 사건을 E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정환이가 동전을 던져서 2개 중에 2개가 다 뒷면인 거. 그게 사건 A야. 사건 A는
정환이가 2개 던져 2개 뒷면이 나오는 사건. B는 정환이가 2개 던져 1개가 뒷면이 되는 사건. 사건 2는 혜지가 한 면이 1개가 뒷면인 사건이 되겠네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구하라는 게, 야, 혜지가 한 면이 뒷면이었다면 정환이가 던진 동전이 정환이가 나온 뒷면이 2개의 확률을 구하래요. 혜지가 던진 동전의 뒷면이 하나일 때 정환이가 던진 동전의 뒷면이 2개의 확률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 거지. 그냥 공식적으로 이렇게 구해줘야 됩니다. 그럼 얘는 나중 사건 2가 일어나는 겁니다. A 곱 B, P, B 곱 B. 얘는 PA 곱하기 P 2바 A. 얘는 PB 곱하기 P 2바 B. 자, 얘는 사건 A가 일어날 거는요. 2개 던졌는데 2개 다 뒷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4분의 1이지. 그죠? 네. 그러면 혜지도 2개를 던지는데 하나만 뒷면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야, 동전 2개를 던졌을 때 이렇게 경우들이 있는데요. 하나만 뒷면이 나오는 경우는요. 4분의 2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정환이가 1개가 뒷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도 똑같이 동전 2개를 던지는데 하나가 뒷면이 나오게 되면요. 4분의 1. 근데 얘가 정환이가 1개가 뒷면이 나오면 혜지는 동전 하나만 던지는 거야. 근데 동전 하나가 뒷면이 나오는 확률은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8분의 1 더하기 8분의 2가 8분의 3이 되겠다. 나중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이것분의 요거가 되는 거야. 3분의 2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 사건이 일어날 확률만 잘 구해주시면 돼. 일단 마무리들 하시고요. 예. 하시도록 하세요.